로운배 딱지치기 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슈퍼 딱지를 넘기시는 분에게는 무려 5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언제 치시는 거야? 이거 알잖아요. 다음 기회를 여기 쓰세요. 아, 네. 아직 안 나오니까. 네. 네,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저기 가세요. 예. 자, 이런 거는 무릎을 꿇어줘야 돼요. 정확한. 자, 보세요. 5만 원에 간절하십니다. 진심이다. 자, 감이 나다. 오. 진짜. 오! 이걸로 해야 되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합니다. 오, 아쉬웠어요. 아쉬웠어. 네, 아쉬웠어요. 너무 떨린다. 이렇게 맞추셔야죠. 저서 만든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갑니다.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뭐, 오징어 뭐, 게임 뭐? 딱지치기잖아요. 딱지치기 왜 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오징어 게임? 게임 안 봤어요? 오징어 게임? 그게 뭐야? 응? 오징어 게임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5명 완전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즘 핫한 드라마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속 각각의 장면마다 궁금해하시는 그 세금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장면마다 숨어있는 세금 관련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총 이렇게 5가지의 쟁점들, 장면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각각의 장면마다 세무사님 한 분씩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성기훈님이 경마장에서 돈을 받았어요. 당첨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세금 궁금하죠? 얼마나?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쌍문동 성기훈 씨가 경마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적중되는 장면이 있는데 성기훈 씨가 따님 생일이 6월 8일이잖아요. 네네. 6번 말과 8번 말을 이제 픽해가지고 적중돼가지고 상금을 받으신 장면이 나와 있는데 아마 성기훈 씨가 세금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돈 환급금을 딱 봤을 때 왜 456만 원이냐고 더 받아야 된다고 이랬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하냐? 봤더니 이 사람이 세금을 아는 거야 지금. 왜 450만 재밌다. 재밌다. 왜 450만 원이 일단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규 씨도 아시는 것 같은데 막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 세금이 붙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레저세,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교육세, 그리고 세 번째가 농어촌 특별세로 해서 16%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이제는 경마장 운영하는 운영 비용과 마사회 이익금으로 11%를 공제해서 총 27%가 공제된 73%만 환급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와 별도로 또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환급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20%와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2%, 총 22%를 공제한 금액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3억 이하까지는 22%,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33%인데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은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한번 또 저희가 궁금하니까 성기훈 씨의 세금을 또 역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성기훈 씨가 참고해서 받는 금액이 456만 원을 받게 되는데 456만 원이 분명히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었으니까 기타 소득세가 부과됐을 거란 말이죠. 기타 소득세 22%를 역산을 해보게 되면은 성기훈 씨가 세전으로 받은 금액은 아마 585만 원 정도가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세금이라든지 공제금 27%가 또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과되는 부분을 좀 역산 27%를 역산하게 되면은 성기훈 씨가 최초에 받았어야 되는 금액은 약 8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 당첨됐는데 거기에서 27%인 한 215만 원 정도를 공제한 585만 원을 받고 거기에서 기타 소득세 130만 원 정도를 차감한
최종적으로 456만 원만 받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거의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당첨됐는데 450만 원 받은 건 456만 원. 350만 원이 이제 세금 등으로 떼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도박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한 그 확률을 뚫고 이기더라도 남는 게 얼마 없어. 그래서 도박은 금물. 누든 심지어 고인 깡고. 소개팅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원이죠, 영원.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누구죠? 오, 그 누구죠? 도깨비. 그 도깨비 나오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돼서 딱지를 치면서 돈을 주죠, 이기면. 그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은정 선생님? 네, 그 성기훈이 딱지치기를 해서 한 번 이겨서 1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가게 되죠. 네. 이런 내기를 통한 상금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총 금액 1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이런 상금이었다면 주최 측에서 아마 미리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세후 금액으로 상금을 지급이 되었을 그게 텐데, 정상이죠. 아마 오징어 게임은 불법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총 금액 10만 원을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상금을 받은 분이 직접 5월 달에 10만 원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성균 씨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저도 평소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성규 씨가 거기서 이제 1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네, 많이 그렇죠. 맞았어요. 굉장히 많이 맞았으니까 맥값으로 10만 원 줬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으로 10만 원 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이 좀 붙을까요? 만약에 상금이 아니고 맞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적, 그 손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까 오프닝 전에 딱지치기 게임해서 우승을 하셔서 5만 원의 상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건별 5만 원 이하의 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이 돈 전액은 저의 속 주머니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속 세금 이야기는 제가 한번 네. 준비를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줬는데 그럼 세금 문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먼저 게임 규칙 3항에 따르면 게임 도중에 참가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라면 언제라도 즉시 게임을 중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먼저 탈락한 분들에 한해서는 유족들에게 유족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유족한테 가니까 뭐 눈치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망의 개시 시점으로 발생되게 되는 세금은 상속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족 보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 상속재산 금액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모든 유족 보상금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법 등과 같은 각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유족 일시금, 보상금, 그리고 해지 일시 반납금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 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은 적법한 게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상속세로 과세가 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라는 것은 되게 고인이 평생 동안 일구는 재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기타 공제를 제외하고더라도 일괄 공제만 무려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세로 유가족들이 과세가 되는 금액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 목숨을 건 게임을 왜 했겠어요, 그분들이? 네. 왜 했죠? 아, 거기들이 빚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가슴이 아프네요. 빚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게도 유가족들이 그 유족보상금 1억을 상속으로 받으려면 적극적 재산인 상속 재산뿐만이 아니고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빚더미 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아실까요? 저요? 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이거. 네,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제도라 함은 내가 물려받을 상속재산 금액을 한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남았습니다. 누구 바로 성균이 하게 된 총 우승 상금
456억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성기훈 씨가 총 수령한 456억. 과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운영자 측과 참가자 측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운영자 측인 오일남 씨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가자 아닌가? 아, 네. 참가자지만 무늬만 참가자라고 할 수 있죠. 목숨을 걸 걸지는 않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껴들면 다 죽어. 그런 껴들어 다 죽어. 궁금하시면은 오징어 게임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네. 이런 궁금증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일남 씨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지급하는 쪽인데 아니 왜 상금을 수령하는 쪽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오일남 씨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456억을 우승자는 전액 수령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 소득으로 상급을 보기 때문에 456억 중 22%인 원천징수 세율을 곱한 금액인 100억 원만큼은 원천징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오일남 씨는 이 중 100억 원을 원천징수 한 후에 과세관청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균 씨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 456억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25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뭐 456억에서 225억을 빼면은 230억이거든요. 거의 반절밖에 안 되네요. 네네네. 절반이나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성기훈 씨가 과연 세금을 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성기훈 씨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페인처럼 생활을 하시다가 뭐 지점장 만나서 10,000원도 달라고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다음 연도 5월달까지 소득세를 신고했을 리가 만무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신고다라고 한다면 1년 기준으로 가산세가 약 30%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66억 정도가 세금이 더 추징이 되기 때문에 총 291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네. 세무대리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기훈 씨 이 영상을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성실 신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는 신고는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내용이에요. 성기훈이 456억을 받았어. 근데 그 중에서 머리 염색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서 남은 돈을 나 부동산도 사고 뭐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문석 세무사님께서 피날레를 장식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집에 가고 싶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힘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456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금의 수혜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성기훈 씨 말고. 누가 또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장면을 보시면 그 2등을 한 상우 씨의 어머님한테 성기훈 씨가 캐리어에 돈을 담아서 네. 갔다. 맞아요. 이 어머님은 이 돈을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일단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얼마인지부터 계산을 해봐야 그죠? 돼요. 얼마인지 궁금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캐리어에 얼마가 있었을지 제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상우 어머님이 가져가신 그 캐리어는 소형도 아닌 대형도 아닌 중형 정도의 캐리어로서 약 24인치의 캐리어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된다는 것부터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합니다. 제가 보니까 24인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분들 연락 주십시오. 혹시 32인치라든가 20인치면 연락을 주세요. 24인치 캐리어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약 가로는 29.5cm, 세로는 130.5cm, 그리고 깊이는 약 24에서 30cm로 어느 정도 나온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값이 27cm로 가정을 하고 5만 원권의 한 뭉치는 100장이 들어있습니다. 총 500만 원인 거죠, 한 뭉치당. 그러면 100장이 이렇게 5만 원을 쌓으면 한 1.1cm 정도의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1cm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24인치 캐리어에는 5만 원어치가 324개의 돈다발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5만 원을 계산을 해보면 약 16억 원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 사모어머님은 16억 원 받으셔가지고 너무 좋으시니까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을 사시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극 중에서 그렇게 부유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억 원의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하게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럼 계좌액인 16억 원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16억 원에 대한 세금 한 6.5억 정도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하시면 한 10억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 상호요. 아파트는 못 사겠네요. 전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서 네. 성균 씨의 456억 원. 네. 물론 이 456억 원에서 세금 230억 원을 안 냈다라는 가정하에 456억 원을 어떻게 쓰면은 쓸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그 456억을 받았으면 하는 가정으로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심장이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456억. 첫 번째 방법은 흥청망청 현금으로 다 인출을 하신 다음에 현금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명품 쇼핑하러 가서 약간 외국에서 오신 부자들처럼 현금 도구를 탁탁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내시고 현금으로만 사용하시면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제일 됩니다. 중요한 거. 그거는 현금을 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카드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 현찰로 이렇게 주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 안 받으시면 456억을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좋겠네요.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가슴 벅찹니다. 참고로 권문석 세무사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아, 네. 그렇죠. 탈세 조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뭐 그런 얘기를, 저희는 현금으로 목숨을 걸고 456억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숨 걸고 받아왔는데 참고로 저희 이 4명은 목숨을 걸어도 현금 영수증은 발급하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할 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그럼 못 사지 않냐. 그래서 부동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456억 원을 그냥 계좌에만 넣어놔도 지금 요새 이자율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한 4.56억 정도의 4.5억 정도의 이자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4.5억에 대한 세금이 한 1.8억 7억 정도, 1.78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6.8억 정도의 소득이 매년 쌓이게 되고 5년이 지나면 약 한 14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자금 원천으로 해서 부동산을 14억 언저리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세무조사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적게 줄일 수 있다라는 꿀팁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꿀팁이야말로 저희 이제 로운 세무법인 전체 입장이 아닌 광문석 세무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저 질문 하나만 또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 통장에 그 금액이 계속 쌓여있으면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약간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소멸시효 같은 게 혹시 경과가 돼가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그 제척 기한이 무신고일 때 15년이고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그 제척 기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줄이는 건 절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가제적 기간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자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이제 추정을 할 때 그 원본 금액을 이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그냥 이자율로 역산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금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금 금액은 어디서 났어? 네. 라는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왔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음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실신고, 저희 로운세무법인은 성실신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5명이 모여서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런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절세 생활 하세요!